자, 메서드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할게요. 메서드는 이제 갔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메서드를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면요. 자, 메서드는 정의하는 방법은 이미 해봐서 잘 알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 영역에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return type, 메서드명, 그리고 매개 변수라고 이제 하고 이걸 우리가 선언부라고 칭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괄호 안에 이제 수행될 코드를 적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연부 혹은 정의부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제로 이렇게 제가 뭐 자주 예제를 들었던 내용인데, 자, int 타입이 return 타입이다, 그죠? 예. 그리고 add가 메서드명, 메서드 이름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매개 변수다, 그죠? 예. 그런데 return 타입이 int형이니까 반드시 이 두 개를 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연산을 수행을 하고 여기가 메서드명이 의미 없는 메서드명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add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개의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해서 요런 게 바로 이제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요렇게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얘가 리절트가 int 타입이니까 타입 일치가 일어나서 이 값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뭐 한 문장으로 줄일 거면 이거를 지우고 이 두 개를 리턴문 옆에다가 갖다 써도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내용은 리턴 타입이 없을 때 보이드는 굳이 우리가 리턴 타입을 적어줄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원한다면 리턴문을 적고 그냥 바로 세미콜론을 이렇게 쳐주는 게 정상적인 코딩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굳이 구태여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메서드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벌써 4~5차례 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메서드 문이 끝났고요. 메서드에서 이제 리턴 문은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자,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메서드의 블럭, 중블럭 끝에 도달했을 때 이게 이제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또한 메서드 블럭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도중에 특히 우리가 앞에서 time이라는 클래스를 해봤다, 그죠? 기억납니까? time 클래스? 예, 거기에서 만약에 유효성 검사를 하다가 그것이 벗어나는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바로 수행 도중에 리턴문을 넣어주면 종료가 되죠,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턴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겠죠. 반환값이 있거나 혹은 반환값이 없는 경우.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말씀드린 바대로 리턴하고 세미콜론 치면 되고요.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입에 맞게끔 리턴하고 반환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입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클래스라면 여기에는 그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넘어가야 돼요. 주소가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된다는 뜻이죠. 맞나요? 예. 요 부분은 아까 나중에 나오는데 클래스로 나중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리턴문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뭐 주의사항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리턴문은 반환값이 있는 경우 요거는 반환값이 있다, 그죠? 맞나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커야 되죠, 그죠? 네. 큰 값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맥스가, 그죠? 네. 맞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크다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if문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는 B보다 크면 리턴 A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B가 크면 어떡할 건데?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B가 크면 뭐 리턴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폴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컴파일 시에 바로 에러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구문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턴문의 개수는 최대한 최소화해 주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리턴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한다면요, 이거 말고 또 두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있다면 어디서 얘가 종료를 하는지, 어디서 무슨 값을 리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독성 면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겠다.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실제 코드는 좀 길어질지언정, 자, 이렇게 지역 변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템프에다가 이렇게 넣고 리턴을 줄이면서 템포를 리턴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아하, 리턴문이 하나 있으니까 오히려 가독성이 이거보다는 낫다 이거죠. 리턴문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보면 머리만 아파져요. 알겠죠? 네. 웬만하면 리턴문은 적게 만들어 주자. 뭐 최소 2개 혹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하나 정도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코딩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턴문을 봤다면 이제 메서드의 호출 방법인데요. 많이 호출을 해보셔서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참조 변수가 왔고 메서드 이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적 메서드입니까? 인스턴스 메서드입니까? 인스턴스 메서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호출할 때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 앞에 보십시오.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 매개 변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메서드도 매개 변수를 받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메서드에 선언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매개 변수가 있다면 이렇게 매개 변수가 형식에 맞게끔, 타입에 맞게끔 해당되는 개수만큼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예외를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클래스 myMath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여기서 뭔가요, 김예훈? 이제 이게 리턴 타입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롱에서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더했고요. 리턴 리절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롱이기 때문에 롱으로 받아준 거고요. 대신에 이거 여기는 앞에 주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줄을 한 줄로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메인 메서드에서 실행부에서는 이게 참조 변수였기 때문에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myMath를 하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참조변수명.add에서 1L, 2L이라고 해서 롱 타입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먼저 호출을 하고 여기에 가서 여기에 각각의 값이 대입이 되고 지역 변수 안에 여기 값이 들어가고 이 지역 변수에다가 넣고 리턴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성구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같은 클래스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다. 반대는 이유는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가 생성될 시 메모리의 클래스 영역에 바로 로딩되지만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근데 이해할 때도 이해는 어느 정도 가물가물하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정도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 void 이렇게 있고요. m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인스턴스입니까? 정적 메서드입니까? 인스턴스 메서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스테이틱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void m1이라고 이렇게 내가 했어요. m1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자, 여기 위에 있는 this.m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this.m1 m 메서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this 자체가 언제 활성화가 된다고 했습니까?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static m1이라는 메서드는 이미 메모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얘는 클래스 명점 m1 하면 호출이 돼야 되는데 호출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m1이 스테이틱으로 선언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여기에 void m1 여기에서 스테이틱 메서드인 m1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이 이거는 가능할까요? 예? 왜 가능하죠?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왜 가능하죠? 이거는 뻔히 아시다시피 이거는 인스턴스 메서드고 이거는 정적 메서드인데 이 인스턴스 메서드가 이 정적 메서드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돼 있죠.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고 하지만 반대는 허용한다라는 것은 인스턴스 메서드는 스테이틱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이거는 왜 되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될까요? 현수, 왜 될까? 일단 클래스를 만들고 난 뒤에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m 같은 m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라서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이 되고 m1은 정적 메서드라서 클래스가 생성될 때 바로 클래스 영역에 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미 m을 호출했을 때는 인스턴스가 m을 생성했을 때는 m은 이미 클래스 영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void m 메서드라는 이놈이 호출할 때쯤 되면 호출할 수 있을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호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맞죠? 이놈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 참조 변수점 m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스테이틱이라도 얘를 호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얘는 이미 만들어져서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호출할 당시에는 이 인스턴스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 인스턴스에 만들어졌는 곳에 이 스테이틱 메서드가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스테이틱 안에, 스테이틱 메서드 안에서, 그러니까 M1 안에서 M0를 만약에 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거는 반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왜? 얘는 클래스 명점 M1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메서드가 void M이라는 메서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얘는 분명히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여기에 호출이 가능한데, 이때는 인스턴스가 언제 생성될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매우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실제. 근데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첩첩산중입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도 반복하겠지만은 진짜 이 개념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구분 지으실 때는요, 인스턴스가 언제 생성되느냐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테이틱 메서드는 인스턴스 없이도 호출이 가능한데 거기 안에다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어놓으면 그때는 인스턴스가 언제 생성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넣으면 안 되겠죠. 맞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래서 JVM, 이거는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에 대한 메모리 구조인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곰백 분도 더 그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메서드 영역이고요. 때로는 클래스, 스테이틱, 다 똑같은,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클래스 정보나 클래스 변수, 정책 변수가 저장되는 곳이죠. 그래서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나 메서드가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콜 스택 영역은요, 호출 스택이라고도 하고요. 스택이라는 개념은 제가 후입 선출이라는 개념이라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제가 무엇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뭘 비유했습니까? 그렇죠.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걔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구조가 아니죠.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늦게 나오죠. 제일 늦게 들어간 놈이 먼저 기어 나오는 후입 선출의 개념이 바로 스택이라는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파이프가 아니라 큐라는 개념도 있죠. 큐는 파이프를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수도 호스. 그죠? 예. 그거는 선입, 선출의 개념이 되죠. 맨 먼저 들어간 놈이 맨 먼저 기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호출 스택은 메서드의 작업 공간이 되고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메서드의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메서드가 종료되면 사용하던 메모리를 반환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콜 스택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힙은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U라는 연산자로 의해서 생성되는 생성되는 배열이나 혹은 객체, 컬렉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생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참조를 끊어버리면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쓰레기 객체를 담아간다라는 사실은 이미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맞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끊을게요.